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형사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돈은 고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형사 합의금까지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채권자는 좋습니다. 채무자는 갚습니다. 돈 맡깁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채권자 통장에 돈 이고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을 가지고 코인이나 도박 등을 해서 날려먹거나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땡전 한 푼 없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들의 돈과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형사처벌에 대한 강경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하죠. 자, 특히 가해자가 구속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어디서 돈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가족들이 피해자분과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 합의 과정에서 요즘 개인회생 절차와 또 법을 악용한 신종 사기와도 같은 수법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저희 돈도로 연락을 주신 사기 피해자분의 사연이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만약 형사 고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해야 이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연을 보자면 피해자인 채권자분은 가해자와 물건 거래를 하면서 몇 년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매와 또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가해자는 사설토토와 또 유흥비 등으로 피해자가 준 돈을 전부 써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핑계만 대면서 계속 약속을 미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형사 고소를 하게 됐죠.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자의 명백한 사기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범죄 가해자의 배우자가 찾아와서 피해 금액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갚아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좀 살리고 보자며 사정사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준비된 금액은 2천만 원인데 나머지 8천만 원은 36개월 동안 조금씩 나눠서라도 무조건 갚겠다. 그리고 내가 대신 지불각서를 작성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정말 가해자가 괘씸했지만 그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의 내용을 믿고 합의를 한 뒤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도 작성해주게 되었죠. 그렇게 하여 범죄 가해자는 피해 회복에 힘썼다는 이유로 벌금 몇 푼만을 내고서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3년간 나머지 피해 금액을 주기로 한 가해자의 배우자는 3, 4개월 정도 입금을 하다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연락을 하니까 그 채무자인 배우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죠. 나도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고 또 변제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형사 합의를 해서 가해자는 무거운 형벌을 피해놓고 이제 와서 돈을 못 준다니 정말 피해자분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또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합의서에 나와 있는 그 배우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죠. 하지만 채무자는 민법 766조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원고인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연 피해자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가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일까요?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고 또 면책이 되는 것일까요? 자, 한 해 수십만 건의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또 수많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죠.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형사 합의금은 기존 원인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소멸시효가 생겨난다는 거죠. 각종 원인관계 그리고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하지만 법원은 형사처벌 강경을 위해서 가족이 대신 합의를 한 것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아니라 금전 지급을 약속한 약정 채무로서 10년의 소멸시효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형사합의금은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서 소멸시효 3년을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를 하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 사기꾼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 절차에서 형사합의금은 기존 원인관계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합의금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렇게 피해자분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는 이에 뒤질세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또 채권자의 형사합의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형사합의금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이 되고 또 면책이 되는 것일까요? 결론은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자,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를 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회생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기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형사합의금이 왜 면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된다면 채권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범죄 가해자를 배제하고 그 가족과 형사 합의를 한 경우 기존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사라지고 그 가족이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는 민사적인 단순한 금전 지급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범죄 가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이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채무 인수 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즉, 범죄 가해자 가족이 형사상 범죄 행위나 민사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단순히 대신 변제를 하겠다는 민사적 합의다 보니까 비면책 채권에 해당이 된다는 법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와 또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놀아나게 된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합의를 하면 끝까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은 형사 합의를 할 때 피해 금액에 대해서 일시불로 전액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겠죠. 또는 실익이 충분한 부동산 등의 담보를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100건 중에 한 건도 잘 없죠. 자, 그렇다면 향후에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실제 가해자인 채무자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형사 절차 합의를 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 문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에 실제 가해자를 채무자 1로 지정하고 대의 변제를 하는 채무자의 가족을 채무자 2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 가해자를 빼놓고 그 가족 중 한 명과 변제 약속을 하면 실제 채무자가 빠져나가는, 즉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실제 범죄 가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채무자 1번으로 놓고 변제할 채무자의 가족 중 한 명을 채무자 2번으로 지정해야 중첩적 채무 인수 계약, 즉 누구한테나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은 기존 채무자는 채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중첩적 채무 인수 계약은 새로운 채무자는 물론이고 기존 채무자도 같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 실제 채무자를 꼭 넣고 그 가족과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고소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배상 명령 또는 손해배상 판결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범죄 사실이 들어있는 집행 권한을 받게 되면 그 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죽을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100% 채권 회수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법을 악용해서 2차 사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방송 내용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 사건이 접수가 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접수를 하는 건들이 더욱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법을 잘 알고 또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돈과 권리를 지켜내셔야겠죠.
그리고 항상 돈도가 옆에 있을 테니까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전화 1599-2590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